평생을 기다린 사랑, 끝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늦가을 편지. 늦가을 오후 작은 시골 우체국. 창밖으로 낙엽이 바람에 흩날린다. 마을 길가를 따라 은행잎이 노랗게 수북이 쌓여 있다. 지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바삭거린다. 오래된 나무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린다. 낡은 시계 바늘이 뚝뚝 소리를 내며 시간을 간신히 이어간다. 우체국 문은 오래되어 유리가 조금씩 흔들린다. 영호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온다. 낡은 유리문이 덜컹거린다. 실내엔 묵은 종이 냄새와 오래된 잉크 냄새가 가득하다. 벽에는 희미하게 바랜 달력이 걸려있다. 창고 유리 너머로 직원이 고개를 든다. 김영호 선생님 맞으시죠? 영호가 고개를 약간 갸웃하며 다가간다. 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직원이 서류 더미 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낸다. 봉투는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가 달아있다. 마치 세월이 그대로 스며든 듯하다. 이 편지가 아주 오래전에 도착했는데 이제야 발견됐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미안하다. 영호가 얼떨결에 봉투를 받는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는 봉투 위에 적힌 글씨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선명하지 않지만 또렷하게 읽히는 이름. 박선희. 영호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 이름을 입술로 조심스레 읊는다. 선희. 그의 심장이 갑자기 세게 뛰기 시작한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든다. 오래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이지만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다는 걸 깨닫는다. 40년 전의 마음. 작은 집 책상 위. 방 안은 어둡고 시계 초침 소리만 울린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지붕 위로 스치며 쓸쓸한 소리를 낸다. 영호가 서랍에서 안경을 꺼내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친다. 바랜 종이에 희미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호흡이 거칠어진다. 영호씨, 떠나지 말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당신이 오지 않아도 나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기다릴 겁니다. 글씨체에는 애틋한 마음이 묻어있다. 몇 번이나 꾹꾹 눌러 쓴 흔적이 보인다. 영호의 눈가에 눈물이 차오른다. 편지에 잉크 자국이 뭉개져 있다. 아마도 눈물에 젖었던 흔적일 것이다.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선희, 당신이 날 기다렸다고. 내가 왜 이걸 이제야 받는 거야? 가슴이 쪼여오듯 아프다. 편지를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인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또 다른 얼룩을 만든다.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한다. 마치 시간이 멈춰 선 것처럼 그대로 굳어있다. 기다림의 무게. 공원 벤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손에는 편지를 꼭 쥔 채 놓지 않는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놀지만 그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가로등 불빛이 켜지기 시작한다. 낙엽들이 바람에 날려 그의 발등에 쌓인다. 최노인이 천천히 다가와 담배를 꺼낸다. 뭔 일 있나? 얼굴이 반쪽이야. 영호가 힘겹게 웃는다. 사실은 말야 40년 전 내가 받지 못한 편지가 있었네. 그 편지가 내 인생을 바꿔버렸지. 최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담배에 불을 붙인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랴. 세월이 다 갔는데. 영호는 편지를 꼭 움켜쥔다. 아니, 나는 찾아야겠어. 선희를 반드시 찾아야겠어. 최노인이 한숨을 쉰다. 자네 아직도 그 마음이 남아있었나? 영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하다. 남아있었던 게 아니라 사라진 적이 없었네. 최노인은 잠시 말을 잃는다. 그리고 조용히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 연기는 바람에 흩어져 사라진다. 젊은 날의 그림자. 시절의 운동장. 해질녘 교정에 붉은 노을이 내려앉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진다. 운동장 한쪽에서는 축구공이 구르며 아이들이 뛰어다닌다. 교실 창문마다 노을빛이 스며들어 금빛으로 반짝인다. 젊은 영호가 분필을 털며 교실 문을 닫고 나온다. 손에는 아직 분필 가루가 묻어있다. 노을에 비친 그의 얼굴은 아직 젊지만 진지하다. 그때 교정 끝에서 선희가 책을 품에 안고 천천히 다가온다. 선생님, 이 책 다 읽었어요. 영호가 놀라며 그녀를 본다. 어렵진 않았어? 아니에요. 두근거렸어요. 가슴이 계속 뛰었어요. 영호의 얼굴이 붉어진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친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다. 바람이 스쳐 지나간다. 교정 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린다. 영호는 그때를 생각하며 중얼거린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내 마음을 단 한마디라도 꺼냈더라면, 우린 함께였을까? 고백하지 못한 마음. 작은 다리 위, 어두워진 하늘 아래 강물이 잔잔하게 흐른다. 가로등 불빛이 물결 위로 일렁인다. 젊은 선이가 강물에 돌을 던진다. 물결이 퍼져나가며 반짝인다. 옆에 서 있는 영호가 묻는다. 선희 씨는 꿈이 뭔가요? 그녀가 잠시 멈칫한다.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는 것,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것. 영호의 눈빛이 떨린다.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한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 그저 웃음으로 가볍게 넘긴다. 그 순간 선희의 눈빛에도 미묘한 실망이 스친다. 그러나 곧 미소로 가려진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린다. 영호는 손을 뻗고 싶지만 끝내 움직이지 못한다. 딸의 마음. 영호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어 펼친다. 사진 속에는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는 젊은 자신, 그리고 뒷줄 끝에 서 있는 선희의 모습. 희미하게 흐려졌지만 분명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때도 따뜻했다. 영호가 사진 위에 손을 올린다. 선희,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집안 문이 열리고 딸 수연이 들어온다. 아버지, 왜 이렇게 앉아만 계세요? 밥도 안 드시고. 영호가 사진첩을 닫는다. 괜찮다.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 수연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또 옛날 생각하시는 거죠?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지나간 일 붙잡아봤자 뭐가 달라집니까? 영호가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손에는 편지가 여전히 쥐어져 있다. 수연이 눈치 빠르게 그것을 본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녀가 편지를 집으려 하지만 영호가 재빨리 감춘다. 그냥 옛날 편지다. 수연이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인다. 아버지, 제발 좀 현실 좀 보세요. 이제는 건강도 챙기셔야 하고 저랑 손주들만 생각하셔야죠. 영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중얼거린다. 너는 모른다. 내 엄마가 떠나고 난 뒤 내 마음속에 뭐가 남았는지. 내가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은 아직도 거기 있다. 마지막 소원. 수연이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본다. 아버지, 설마 아직도 그분을. 영호가 고개를 든다. 그렇다. 아직도 선희를 찾고 싶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꼭 만나고 싶다. 수연의 얼굴에 당혹과 분노가 뒤섞인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가 들으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엄마가 평생 옆에서 뭘 하셨는데요? 영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천천히 다시 말한다. 그렇다. 나는 선희를 만나야 한다. 그게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다. 수연은 충격의 말을 잃는다. 그리고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는다. 쾅 하는 소리가 집안을 울린다. 영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쉰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펼친다. 눈물이 또다시 번져 나온다. 선희, 내가 이제라도 당신을 찾으러 갈게. 시간이 얼마 없다. 밤이 깊어진다. 창밖엔 달빛이 비친다. 책상 위 편지가 달빛에 젖어 은은히 빛난다. 영호는 의자에 앉은 채 잠들지 못한다. 눈을 감으면 젊은 시절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간다. 교실 창가 웃으며 서 있는 선희, 바람에 흩날리는 머릿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선희의 뒷모습. 그때 왜 따라가지 못했을까? 그때 왜 붙잡지 못했을까? 가슴속에서 후회가 칼날처럼 찌른다. 그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본다. 이제라도 찾아야 한다. 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창밖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 햇살이 부엌 창으로 스며든다. 밥 짓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진다. 하지만 영호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지 못한다. 눈빛이 멍하다. 수연이 밥상을 차리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낸다. 아버지, 또 밤새 못 주무셨어요?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영호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편지를 주머니 속에 넣은 채 가만히 앉아있다.
수연이 한숨을 쉰다. 아버지, 정말 그분을 찾으실 거예요? 영호가 고개를 든다. 그래, 찾을 거다. 이젠 늦을 수도 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꼭 만나야 한다. 병원에서의 경고. 같은 시각 병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차트를 본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심장도 예전 같지 않아요. 환자분은 큰 충격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영호가 조용히 앉아 듣는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본다. 창밖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린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한다. 지금부터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과거의 일에 집착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세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다짐한다. 나는 멈출 수 없다. 지금 멈추면 영원히 보지 못한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더더욱 서둘러야 한다. 딸의 이해. 집으로 돌아와. 방에 홀로 앉은 영호. 편지를 꺼내 다시 읽는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파고든다. 선희, 당신이 날 기다렸다고 했지. 나도 평생 당신을 기다려왔소. 나는 이제야 알겠소. 내 삶의 마지막 길은 당신을 찾아가는 길이란 걸. 저녁 무렵 수연이 다시 방에 들어와 말을 꺼낸다. 아버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영호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창밖만 바라본다. 수연이 목소리를 높인다.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분을 찾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영호가 눈을 감았다가 뜬다. 그래 수연아, 가족은 소중하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이 한 조각. 그걸 풀지 않고는 진짜로 평안할 수 없구나. 수연이 눈가가 젖어든다.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저를 위해서라도 그냥 잊어주세요. 영호가 고개를 젓는다. 그건 내가 살아온 세월과 내가 살아온 세월이 다르기 때문이란다. 너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만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단다. 내게는 마무리가 필요하다. 함께 찾기로 하다. 그날 밤 영호는 혼자 집을 나선다. 주머니에는 편지와 낡은 사진이 들어있다. 길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진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하다. 발걸음마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있다. 작은 다리 위에 멈춰서서 강물을 바라본다. 물결 위로 달빛이 흔들린다. 그는 중얼거린다. 선희,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제라도 당신을 찾아가야겠소. 이제라도 늦지 않기를 바랄 뿐이요. 다음 날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바둑을 두고 있다. 최노인이 영호를 발견하고 다가온다. 자네 얼굴이 왜 그래? 마치 밤새 싸운 사람 같네. 영호가 씁쓸하게 웃는다. 나는 싸운 게 맞네. 내 안의 세월과 싸우고 있네. 최노인이 고개를 젓는다. 아직도 그 여인 때문인가? 영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내 마지막은 그녀를 찾는 것. 그걸 못하면 나는 끝까지 후회할 거네. 최노인이 한숨을 쉰다. 그럼 나도 돕겠네. 자네가 쓰러지면 나라도 곁에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영호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인다. 고맙네, 친구. 수연이 몰래 아버지 서랍을 열어본다. 거기엔 편지와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수연이 그것들을 꺼내 눈물을 흘린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은 결국 다른 데 있었던 건가? 하지만 동시에 딸의 마음은 흔들린다. 아버지가 그토록 간절히 붙잡는 그 사람. 정말로 아버지에게 그만큼 큰 의미가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내가 막아서는 게 옳은 걸까?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아버지 앞에 서서 결심한 듯 말한다. 아버지,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호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본다. 정말이니? 수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약속하세요. 건강 챙기시고 무리하지 않겠다고. 아버지 쓰러지는 거 저는 못 봐요. 영호가 천천히 미소 짓는다. 그래, 약속하마. 너와 함께라면 더 든든하구나. 강한 경고. 늦은 오후 하늘은 붉게 물들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영호는 딸 수연과 함께 병원으로 간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린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나 있다. 수연은 손을 꼭 쥐고 아버지를 바라본다. 아버지, 이제 정말 무리하시면 안 돼요.
영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다, 약속하마. 잠시 뒤 진료실로 들어간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젓는다. 혈압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긴장하면 위험합니다. 당분간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수연이 눈가가 젖어든다. 영호는 묵묵히 듣고만 있다. 의사가 이어 말한다.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셨습니까? 영호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네, 오래 묵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끝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잠시 침묵한다. 그러나 이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무슨 일이든 서두르지 마시고 가족분과 상의하세요. 영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 그의 눈빛은 오히려 결심에 차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더욱 느낀다. 딸의 마음이 바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석양이 스며든다. 영호는 창가에 기대어 바깥 풍경을 본다. 지나가는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스쳐간다. 수연이 아버지를 바라본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영호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한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돌아가야 할 길이 있단다. 내겐 그 길이 선의를 찾는 길이란다. 수연이 조용히 눈물을 훔친다. 아버지, 저는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두고 다른 여자를 찾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한평생이었구나. 영호는 놀란 듯 딸을 바라본다. 수연이 이어서 말한다. 그래서 저도 도와드릴게요. 대신 약속 하나 해주세요. 아버지가 쓰러질 것 같으면 언제든 멈춘다고. 영호는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래, 약속하마. 내가 옆에 있다면 나도 두렵지 않다. 선의의 흔적을 찾아서. 며칠 뒤 영호와 수연은 낡은 주소록과 편지를 펼쳐놓고 선의의 흔적을 찾는다. 편지 봉투에 적힌 옛 주소가 눈에 들어온다.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수연이 인터넷을 검색한다. 그 주소는 지금은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요. 하지만 근처에 오래된 다방이 하나 남아있어요. 거기라면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영호의 눈빛이 반짝인다. 그럼 거길 가보자. 두 사람은 작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선다. 버스 안. 영호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선희. 이제 곧 당신을 찾으러 갑니다. 내 마음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그의 손은 떨린다. 수연이 그 손을 꼭 잡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영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괜찮다. 내가 옆에 있어 힘이 된다. 첫 번째 단서. 옛 동네, 거리는 많이 변했지만 몇몇 건물은 여전히 남아있다. 영호는 천천히 둘러보며 옛 기억을 떠올린다. 여기서 선희와 함께 걸었었지. 여기서 웃었었지. 그러나 동시에 가슴에 쓸쓸함이 번진다. 세월은 모든 걸 바꿔놓았다. 하지만 마음속 기억만은 바뀌지 않았다. 수연이 그를 부축하며 다방으로 들어간다. 낡은 다방 안에는 아직도 커피 향이 진하게 남아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벽지와 낡은 의자들. 카운터에 앉아있던 주인이 두 사람을 본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영호가 천천히 다가가 말을 건넨다. 혹시 오래전에 이 근처에 사시던 김선혜 씨를 아십니까? 주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김선이라. 아, 그분. 예전에 이 동네에서 교사하셨던 분 아니세요? 영호의 눈빛이 빛난다. 맞습니다. 그분입니다. 혹시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주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한다. 제가 알기론 몇 해 전까지 이 근처에 사셨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은 아마 서울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영호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서울.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다시 찾아보면 돼요. 서울로 향하다. 밤은 깊어가고 숙소방 안에서 영호는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본다.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 선희의 모습이 계속 떠오른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뒷모습. 그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선희, 이제 곧 당신을 찾아갑니다. 부디 아직 늦지 않았기를.
며칠 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들판이 사라지고 점점 빽빽한 건물들이 보인다. 영호는 가슴이 벅차 숨이 차오른다. 수연은 아버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준다.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도착해요. 영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이제 정말 마지막 길이구나. 서울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북적이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간다. 영호는 그 속에서 잠시 멈춘다. 너무 달라진 세상이 낯설다. 수연이 아버지를 부축하며 길을 안내한다. 아버지, 여기 주소예요. 예전에 선희 씨가 다니던 교회 기록을 찾았어요. 그쪽에서 최근 연락처를 남겼다고 해요. 영호의 눈빛이 흔들린다. 정말인가? 드디어 그녀를. 교회에서의 소식. 작은 골목길. 옛 교회 건물이 보인다. 흰 벽에 오래된 십자가가 걸려있다. 영호는 느린 걸음으로 다가간다. 손이 떨려 현관문 손잡이를 잡지 못한다. 수연이 대신 문을 연다. 안에는 조용한 찬송가 소리가 울린다. 노인이 된 목사가 두 사람을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영호가 조용히 묻는다. 혹시 김선혜 씨를 아십니까? 목사가 잠시 눈을 감는다. 그분은 이곳 교인으로 오래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호의 얼굴이 굳어진다. 목사가 말을 잇는다. 얼마 전 지방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그곳에서 지내십니다. 영호의 눈빛이 흔들리며 젖어든다. 수연이 조심스레 묻는다. 아직 살아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는다. 아버지, 이제 늦지 않았어요. 영호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침내 만나다. 며칠 후 작은 요양원 앞. 고요한 숲속에 자리한 건물. 새소리가 들린다. 영호는 숨을 고르고 들어간다. 긴 복도를 따라 걸을 때마다 심장이 요동친다. 문 앞에 멈춰선다. 안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선희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 이름에 영호의 눈물이 터진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연다. 병실한 창가에 앉아있는 노년의 여인. 머리카락은 희고 손은 가늘다. 그러나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지니고 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영호의 눈과 마주친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하다.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선희.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영호 씨, 정말 당신이에요? 영호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는다. 수십 년의 기다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선희가 손을 내민다. 늦었지만 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늘 당신을 기다렸어요. 영호가 손을 붙잡는다. 나도 당신을 찾으며 살아왔소. 이제야 만났구려. 가족이 되다. 수연이 눈물을 훔치며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한다. 만나뵐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선희가 미소 지으며 수연에게 말한다. 정말 예쁘게 자랐군요. 수연은 선희의 손을 꼭 잡는다.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곁에 남아주시겠어요? 선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나머지 시간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며칠 뒤 마을 잔치가 열린다. 풍물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영호와 선희는 나란히 앉아있다. 수연이 두 사람을 지켜보며 미소 짓는다. 영호가 선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다시 함께 앉아있으니 꿈만 같구려. 선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제 후회는 없어요. 영호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며 말한다. 그래, 그대가 내 곁에 있어 너무나 행복하오. 별빛 아래서. 늦은 밤 잔치가 끝난 뒤 마을에 고요가 내려앉는다. 별빛이 환하게 빛난다. 영호는 마당 의자에 앉아 하늘을 본다. 옆에는 선희가 조용히 기대어 앉아있다. 수연이 담요를 덮어준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본다. 별빛 아래서 서로의 손을 꼭 잡는다. 긴 세월의 기다림과 아픔이 이제야 풀린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따뜻한 온기로 채워진다. 영호가 속으로 중얼거린다. 4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결국 만났다. 늦었지만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다. 선희가 조용히 말한다. 영호, 당신을 기다린 시간도
이렇게 함께하는 지금도 모두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해요. 수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 지으며 말한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 해가 떠오른다. 새벽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춘다. 영호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제 됐다. 나는 삶의 길 끝에서 사랑을 되찾았다. 그리고 가족을 지켜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진다. 선희가 영호의 손을 꼭 잡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요. 수연이 두 사람 곁에 앉는다. 아버지, 너무 행복하시죠? 영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렇구나. 40년 늦었지만 사랑만은 그대로였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새벽 햇살이 더욱 따뜻하게 비춘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늦었지만 깊은 사랑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간다. 때로는 늦어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언제나 따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